서울의 심장부, 테헤란로의 마천루들 사이에서도 은성 이은성 그룹의 본사 타워는 유독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통유리로 마감된 외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그 빛은 마치 평범한 인간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결계처럼 보였다. 오늘 오해우는 그 결계 안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오늘부터 은성그룹 마케팅팀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 오해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해운은 허리가 부러져라 90도로 인사를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끝에는 굳은 의지가 묻어 있었다. 팀원들의 시선이 잠시 그녀에게 쏠렸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보다 무관심이, 환영보다는 분석적인 평가가 담겨 있었다. 해운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복장은 이 거대한 빌딩과 어울리지 않게 소박했다. 몇 번이고 다림질에 각을 세운 옅은 베이지색 정장은 아마도 동대문 시장의 2월 상품 코너에서 큰맘 먹고 고른 것이리라. 하지만 그 옷은 주인처럼 기죽지 않고 단정했으며 깨끗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안내받고 컴퓨터를 켰다. 화면에 떠오른 은성그룹의 로고를 보며 해운은 마른 침을 삼켰다. 강원도 작은 어촌마을 출신인 그녀에게 이곳은 다른 행성과도 같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무실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혜은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저기 앞에 새로 생긴 파스타집 괜찮다던데. 동기 인턴인 최서연이 말을 걸어왔다. 서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급스러움이 흘러넘쳤다. 그녀가 입은 트위드 재킷과 손목의 시계는 해운의 한 달치 월세를 합친 것보다 비싸 보였다. 아, 저는 도시락을 싸와서요. 괜찮습니다. 해운이 어색하게 웃으며 거절하자 서연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경멸의 빛을 그녀는 미처 보지 못했다. 동기들이 제잘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해운은 자신이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싼 도시락 가방을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이 빌딩의 유일한 쉼터, 옥상 정원이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이 부는 옥상 정원은 텅 비어 있었다. 해운은 구석진 벤치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예쁘게 붙인 계란 지단과 시금치, 당근이 들어간 김밥 어머니의 손맛이었다. 서울로 떠나는 딸을 위해 새벽부터 만들어주신 바로 그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자 그리운 고향의 맛이 입안 가득 퍼지며 울컥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녀는 김밥을 씹으며 거대하고 삭막한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끝없이 이어진 빌딩 숲과 개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 저마다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자신은 이 거대한 대양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잘 헤엄쳐 나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함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다. 이곳에서 반드시 인정받고 성공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그녀는 굳게 다짐하며 마지막 김밥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 해운은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그때였다. 한 직원이 통화에 열중하며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며 품에 안고 있던 서류 뭉치를 와르르 쏟고 말았다. A4 용지 수십 장이 하얀 나비떼처럼 사방으로 흩날렸다. 주변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몇몇은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길을 비켜가기도 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최서연은 어머, 칠칠 맞게 하고 작게 중얼거리며 그 광경을 외면했다. 하지만 해운은 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직원에게 달려갔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녀는 자신의 무릎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흩어진 서류들을 재빨리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야무졌다.
그녀는 흩어진 페이지 번호를 확인하며 순서대로 차곡차곡 정리까지 했다. 서류를 모두 주워 건네자 직원은 감동과 미안함이 뒤섞인 얼굴로 연신 고개를 숙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이에요. 별 말씀을요. 그럼 수고하세요. 혜우는 환하게 한번 웃어 보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녀의 정장 무릎에는 희미한 먼지 자국이 남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반짝였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을 통해 그리고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몇몇 사람들의 눈을 통해 그녀의 작은 선행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새겨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된 첫날이 끝나고 혜우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로 돌아왔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고시원. 창문도 없는 한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서울에서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가방을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던 그녀는 가방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에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나무고래 조각이었다. 투박했지만 고래의 유선형 몸체와 힘찬 꼬리의 움직임이 섬세하게 표현된 정성이 가득 담긴 조각이었다. 어부인 아버지가 직접 만들어주신 부적이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이 고래 조각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셨다. 서울이라는 큰 바다는 파도가 높고 짠물이 독하단다. 가끔은 길을 잃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마다 이걸 보렴 이놈처럼 네 갈 길을 묵묵히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헤엄쳐 나가라고. 아비는 그것만 바란다. 혜우는 나무 고래를 손안에 꼭 쥐었다. 차갑고 거대했던 빌딩, 무심했던 사람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경쟁 속에서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이 따뜻한 나무의 감촉에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래 조각을 가슴에 품고 다짐을 되새겼다. 네 아버지, 저 길을 잃지 않을게요. 이 대양 속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따뜻하게 헤엄쳐 나갈게요. 창문 없는 작은 방 안. 혜우는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고단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안에서는 작은 나무 고래가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그녀의 유일한 나침반이 되어 조용히 온기를 품고 있었다. 거대한 파도는 아직 그녀의 발밑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은성그룹의 인턴 생활은 조용한 전쟁터와도 같았다. 모두가 친절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서는 서로를 밟고 일어서려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오혜우는 그 전쟁터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병사였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사무실의 비품을 채워 넣었고 누구보다 늦게 퇴근하며 그날의 업무를 복귀했다. 하지만 그녀의 성실함은 좀처럼 빛을 보지 못했다. 김진우 팀장의 시선은 늘 화려하고 적극적인 최서현에게 향해 있었다. 서현은 타고난 정치꾼이었다. 그녀는 상세게 아첨하는 법을 알았고 팀의 성과를 교묘하게 자신의 공으로 포장하는 데 능숙했다. 혜운의 묵묵함은 그의 눈에 그저 융통성 없는 답답함으로 비칠 뿐이었다. 한편 그 사무실의 가장 낮은 곳에서는 또 다른 눈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청소 노동자 김복자로 위장한 윤수희 회장이었다. 그녀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오가며 미래에 자신의 며느리가 될지도 모를 젊은 여성들의 민낯을 관찰했다. 아들 이준의 주변에는 늘 조건 좋은 집안의 아가씨들이 들끓었지만 윤 회장은 그들의 화려한 포장지 속 텅 빈 내면을 진작에 간파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왔다. 진흙 속의 진주를. 자신의 아들의 곁을 지켜줄 진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 그녀의 눈에 비친 풍경은 실망스러웠다. 노골적인 야망, 교묘한 시기심, 그리고 약자에 대한 무관심. 그러던 그녀의 눈에 며칠 전부터 조용한 아이 오해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사무실 구석에 시든 화초에 물을 주는 모습. 동료의 실수를 조용히 감싸주는 모습. 그녀의 작은 행동들은 윤 회장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운명의 그날은 마케팅팀의 중요한 주간 보고 회의를 앞둔 아침이었다. 사무실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팽팽했다. 최서현은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 팀장과 선배 사원들을 위해 고급 카페에서 커피를 사왔다. 팀장님,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죠? 제가 특별히 투샷으로 준비했습니다. 서현이 살갑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는 순간 그녀의 발이 꼬이며 손에 들고 있던 커피 한 잔이 그대로 바닥에 쏟아졌다. 회의실 입구. 새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검붉은 커피가 흉측한 얼룩을 만들며 퍼져나갔다. 이오미오. 서현은 당황한 기색도 잠시. 이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복도 쪽을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줌마 여기요. 빨리 와서 이것 좀 치워요. 중요한 회의 곧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녀의 무례한 외침에 복도를 지나던 몇몇 직원들의 시선이 쏠렸다. 김복자 아주머니, 즉 윤수희 회장이 낡은 카트를 끌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그녀가 걸레를 들고 바닥에 엎드리려는 순간 서현은 경멸적인 말투로 그녀를 다그쳤다. 아니,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퀴퀴한 냄새 나게. 이것 때문에 우리 팀 평가 나빠지면 책임질 거예요. 모욕적인 말이었다. 윤 회장은 순간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자신의 역할을 상기하며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주름진 손이 살짝 떨렸다. 오해우는 그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못 본 척해. 너는 그냥 인턴이야. 나서지 마. 이성이 경고했다. 최서연은 김 팀장의 총애를 받는 에이스였다. 그녀에게 밉보이는 것은 곧 자신의 인턴 생활이 끝장나는 것과 같았다. 두려움에 입술이 바싹 말라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모욕감에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걸레질을 하는 복자 아주머니의 등이 들어왔다. 그 작은 등은 마치 자신의 어머니나 할머니의 등처럼 보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따뜻한 마음이 가슴속에서 불덩이처럼 타올랐다. 여기서 침묵한다면 평생 자신을 경멸하며 살게 될 것 같았다. 결국 해우는 움직였다. 그녀는 침묵하는 구경꾼들의 원을 가르고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복자 아주머니의 청소 카트에서 망설임 없이 깨끗한 걸레 한 장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아주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괜찮다는 듯 안심시키는 눈빛을 한번 보냈을 뿐이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장 치마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릎을 굽혀 바닥에 남은 커피 얼룩을 닦기 시작했다. 해운의 돌발 행동에 주변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최서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고 다른 동기들은 당혹감에 어쩔 줄 몰라 했다. 얼룩을 거의 다 닦아낸 해운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조금 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두려움은 다 어디로 갔는지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최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최서연 씨, 이분은 우리를 위해 청소해 주시는 분이지. 서연 씨의 하인이 아니에요.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지른 건 우리가 치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며 김진우 팀장이 나왔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엉망이 된 분위기,
그리고 상사인 자신보다 먼저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 인턴 오해운의 모습이었다. 그의 미간이 불쾌하게 찌푸려졌다. 최서현의 얼굴에는 분노와 굴욕감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혜운을 향해 너는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의 중심에서 복자 아주머니는 모자챙 아래로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숙여진 고개 뒤 윤수희 회장의 눈은 난생 처음 보는 흥미로운 보석을 발견한 듯 오혜운이라는 작은 신의 물을 향해 깊고 조용하게 빛나고 있었다. 혜운은 더 이상 익명의 인턴으로 남을 수 없게 되었다. 그녀는 강력한 적을 만들었고 직속상색에 나쁜 인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거대한 왕국에서 벌어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은밀한 시험의 첫 번째 관문을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의 커피 얼룩 사건 이후 오혜운은 투명인간이 되었다. 아니, 투명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되었다. 최서현은 교묘한 방식으로 혜운을 따돌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동기들 앞에서 혜운을 지나치게 착한 척해서 튀어 보이려는 애로 만들었고 혜운이 내는 의견은 은근히 무시하거나 비웃었다. 김진우 팀장 역시 혜운에게는 복사, 자료 정리 같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허드렛일만 맡겼다. 사무실이라는 정글 속에서 혜운은 완벽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고 오히려 누구보다 성실하게 그 하찮은 일들을 처리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만들어준 나무고래가 꿋꿋이 헤엄치고 있었다. 그녀의 그런 모습을 김복자 아주머니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윤수희 회장은 혜운의 인성이 우연한 행동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본성인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녀는 몇 가지 작은 시험을 준비했다. 어느 날 오후 퇴근 시간에 붐비는 엘리베이터 안 복자 아주머니는 일부러 현기증이 나는 척 휘청거리며 품에 안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렸다. 주황색 귤들이 사방으로 대구르르 굴러갔다. 사람들은 잠시 쳐다볼 뿐 닫히려는 엘리베이터 문에서 내리기 바빴다. 하지만 혜운은 달랐다. 그녀는 가장 먼저 비상 버튼을 눌러 문을 열고 괜찮으세요? 라며 복자 아주머니를 부축해 한쪽으로 앉혔다. 그리고는 몸을 숙여 엘리베이터 구석까지 굴러간 귤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워 담았다. 또 다른 날 점심시간 복자 아주머니는 구내식당 한쪽 구석에 일부러 낡은 지갑을 두고 나왔다. 잠시 후 식사를 하러 온 혜운이 그 지갑을 발견했다. 지갑 안에는 현금 몇만 원과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실물 센터에 맡기고 끝냈을 것이다. 하지만 혜운은 지갑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자신의 점심시간을 고스란히 바쳐 넓은 구내식당과 휴게실을 돌아다니며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직접 찾아다녔다. 혹시라도 아주머니가 이 돈이 급하게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거 잃어버리신 것 맞죠? 겨우 복자 아주머니를 찾아 지갑을 내미는 혜운의 입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윤수희 회장은 말없이 지갑을 받아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확신이라는 두 글자가 단단하게 새겨지고 있었다. 저 아이는 진짜였다. 계산되지 않은 선량함, 꾸밈 없는 정직함.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 한편 마케팅팀은 신제품 음료 숨결 숨결의 런칭 전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2030세대를 겨냥한 건강 음료였지만 나오는 아이디어마다 진부하기 짝이 없었다. 유명 모델을 기용한 광고, 자연을 강조하는 상투적인 카피, 그 어떤 것도 젊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
침체된 분위기의 아이디어 회의. 김진우 팀장은 답답한 마음에 괜히 혜운에게 화풀이하듯 말했다. 오혜운 씨는 할 말 없나. 맨날 입만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시골 출신이니 뭐 신선한 거라도 있을 거 아냐. 모욕적인 말투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었다. 모든 시선이 쏠리자 혜운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는 숨결이라는 이름에서 고향의 바닷바람 숨결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도시락을 먹던 옥상 정원의 풍경, 그리고 고향의 바다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유명 모델 대신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평생 바다의 숨결과 함께 살아오신 저희 할머니 같은 해녀분들, 그리고 주말마다 묵묵히 바다 쓰레기를 줍는 고향의 청년들 같은 그런 진짜 얼굴들이요. 점점 그녀의 목소리에는 열정이 실렸다. 그리고 포장이요.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나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병의 라벨이나 포장 장식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병을 만드는 거죠.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바다의 숨결을 살리려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 가방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나무 고래 조각을 꺼내 보였다. 이 작은 고래처럼요. 투박하지만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잖아요. 그녀의 발표는 세련되지 않았지만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 팀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오혜운 씨, 지금 우리더러 쓰레기 주워서 장사하자는 겁니까? 아마추어 같은 소리 그만하고 앉아요. 최서연은 입을 가리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혜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다. 회의실의 유리병 너머.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던 한이준 대표가 그 광경을 보고 멈춰 서 있었다는 것을 살짝 열린 문틈으로 그는 다른 곳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열정적이고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들었다. 늘 똑같은 보고서와 가식적인 발표에 지쳐있던 그의 무표정한 눈에 아주 오랜만에 흥미라는 이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최서현은 자신의 자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낮의 비웃음 대신 탐욕과 질투로 가득한 표정이 서려 있었다. 혜운의 아이디어는 촌스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은 무시무시했다. 진정성, 스토리텔링, 업사이클링, 요즘 시장이 열광하는 모든 키워드가 담겨 있었다. 저 멍청한 애한테는 너무 과분한 아이디어야. 내가 다듬어주지. 서연은 하얀 종이 위에 혜운의 아이디어의 뼈대를 옮겨 적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려한 마케팅 용어와 세련된 전략이라는 살을 입혔다. 진짜 해녀 대신 해녀 콘셉트의 전문 모델을, 투박한 재활용품 대신 친환경 느낌이 나게 대량 생산한 액세서리를. 그녀는 혜운의 진심을 도려내고 그 자리를 그럴싸한 거짓으로 채워넣고 있었다. 다가올 인턴 최종 평가에서 이 아이디어를 자신의 최고 걸작으로 발표할 생각이었다. 오혜운을 아이디어 도둑으로 몰아 완벽하게 짓밟아버릴 계획까지 쓰면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에 시선이 발견한 진주는 가장 탐욕스러운 손에 의해 도둑 맞을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인턴 기간의 마지막 일주일. 최종 평가의 막이 올랐다. 최종 평가는 단순한 과제 발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턴들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 은성그룹의 정식 사원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인턴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도끼 어린 야망이 감돌았다. 평가 당일, 대형 회의실은 은성그룹의 주요 임원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좀처럼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대표이사 한희준이 앉아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평가의 무게감이 달라졌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희준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과제는 서류상의 보고서가 아닙니다. 저는 진짜 전쟁에 투입할 병사를 뽑고 싶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신제품 음료 숨결의 로고를 띄웠다. 지금부터 하시 8시간을 주겠습니다. 숨결의 완전한 런칭 전략을 기획하여 발표해 주십시오. 1등 팀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점수 획득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즉시 회사 차원에서 실제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이것은 모의고사가 아니었다. 실전이었다. 팀은 제가 직접 배정하겠습니다. 과제 발표보다 더 중요한 팀 배정의 시간이 왔다. 김진우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1팀 팀장은 최서현, 팀원은 그는 은성그룹의 에이스 인턴들을 모두 최서현의 팀으로 몰아주었다. 누가 보아도 노골적인 편애였다. 최서현의 입가에 의기양양한 미소가 걸렸다. 그리고 마지막 오혜운의 이름이 불렸다. 이상 3팀. 팀장은 오혜운, 팀원은 이민수, 박지영. 그 이름들이 불리는 순간 혜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민수와 박지영, 두 사람은 인턴들 사이에서 월급 루팡으로 유명했다.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다 인턴 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의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팀원들이었다. 이것은 팀이 아니었다. 실패가 예정된 낙오자들의 집합소였다. 김진우 팀장이 혜운을 향해 던지는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자, 그럼 지금부터 48시간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혜운은 자신의 팀원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이미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최서현은 그런 혜운을 보며 승리를 확신하는 조소를 날렸다. 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난 것 같았다. 혜운의 예상대로였다. 그녀가 아이디어를 설명하려 할 때마다 팀원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내 고향 마을 이야기요, 혜운 씨. 지금 장난해요. 여긴 은성그룹이에요. 대학교 조별 과제가 아니라고요. 그냥 인터넷에서 잘 나가는 광고 몇 개 참고해서 적당히 만들어요. 어차피 우린 들러리인데 뭐하러 고생해요. 그들은 어떤 자료 조사도 아이디어 회의도 거부했다. 혜운은 거대한 벽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혼자 해야만 했다. 밤을 새워 시장 조사를 하고 경쟁사 분석을 하고 프레젠테이션에 뼈대를 만들었다. 팀원들은 그녀가 만들어 놓은 자료에 이름만 얹을 뿐이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반면 최서연의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연은 혜운에게서 훔친 아이디어의 뼈대 위에 팀원들의 뛰어난 능력이라는 살을 붙였다. 누군가는 감각적인 디자인 시안을 만들었고 누군가는 그럴듯한 시장 분석 데이터를 찾아냈다. 서연은 이 모든 것을 능숙하게 지휘하며 혜운의 진심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세련된 상품으로 재탄생시켰다. 발표 첫째 날, 최서연의 팀이 먼저 무대에 올랐다. 그들의 발표는 완벽했다. 감각적인 영상, 현란한 데이터, 그리고 전문 모델을 내세운 진정성 있는 척하는 광고 시안. 임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김진우 팀장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한희준 대표만이 알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자 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나갔다. 최서연 팀 아이디어 대박이다. 이번 인턴 평가는 이걸로 끝났다. 그 소문은 혜운의 팀에도 예외 없이 들려왔다. 최서연 팀의 발표 자료가 회사 서버에 공유되자 혜운의 팀원들은 사색이 되어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우리 아이디어랑 거의 똑같잖아. 이제 우린 그냥 베낀 거밖에 더 돼.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무슨 시골 이야기는 이제 우리 망했어. 내일 나가서 망신만 당하게 생겼다고 모든 화살이 혜운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발표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사무실에는 혜운 혼자 남아 있었다. 팀원들은 모두 그녀를 비난하며 퇴근해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니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한쪽에는 자신이 밤새워 만든 투박한 프레젠테이션이, 다른 한쪽에는 방금 전 서버에서 내려받은 최서연의 화려하고 완벽한 프레젠테이션이 떠 있었다. 패배감과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이제 그녀는 실패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도용한 카피캣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될 판이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고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는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라고 하셨지만 이 거대한 대양은 따뜻한 마음만으로는 헤엄쳐 나갈 수 없는 곳인지도 몰랐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 깊은 의심과 절망이 어렸다. 남은 시간은 불과 12시간.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아침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밤이 깊은 사무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혜운의 절망만이 홀로 깨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투박한 기획안과 최서연의 세련된 기획안을 번갈아 보았다. 서연의 것은 완벽한 갑옷이었고 자신의 것은 초라한 누더기 옷 같았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기획안 파일 위로 마우스 커서를 옮겼다. 그리고 삭제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사무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청소 카트를 끄는 김복자 아주머니가 들어왔다. 그녀는 혜운의 젖은 눈가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사무실 구석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틀의 먼지를 닦아낼 뿐이었다. 혜운은 그런 아주머니의 모습에 괜히 더 서러워져 고개를 푹 숙였다. 잠시 후 혜운의 책상 위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고개를 들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종이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복자 아주머니가 탕비실에서 타온 따끈한 율무차였다. 아그씨,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밤공기처럼 낮고 고요했다. 화려한 그물이라고 고기가 더 잘 잡히는 건 아니더라고. 바다의 마음을 아는 놈이 진짜 백이 어부지. 그녀는 그 말만 남긴 채 혜운의 어깨를 두어 번 툭툭 두드려주고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다. 바다의 마음, 그 말이 혜운의 귓가와 심장을 동시에 울렸다. 그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최서연의 완벽한 기획안을 다시 쳐다보았다. 화려한 그물, 정말 그랬다. 온갖 그럴듯한 데이터와 전문 용어로 치장했지만 그 안에는 마음이 없었다. 진짜 바다의 냄새, 진짜 어부의 땀 냄새, 진짜 사람의 이야기가 없었다. 그것은 진짜 바다가 아닌 수족관을 흉내낸 가짜였다. 혜운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나무 고래를 집어들었다. 바다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자신의 마음, 바로 여기에 있었다. 버버벅, 그녀의 눈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이 밤새워 만들었던 기획안 파일을 휴지통으로 끌어넣었다. 그리고는 깨끗하게 비워진 바탕화면을 보며 새로 시작했다. 더 이상 최서연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을 터였다. 그녀는 그녀만의 방식으로 진짜 바다의 심장을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파워포인트를 끄고 대신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인쇄하기 시작했다. 주름 가득한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고향의 해녀 할머니들. 폭풍우가 지나간 뒤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는 아버지의 거친 손. 주말마다 바다 쓰레기를 함께 줍던 동네 친구들의 모습. 그리고는 밤새워 한 편의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최종 발표가 열리는 회의실. 모두의 얼굴에는 혜운의 팀을 향한 동정과 조소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다. 해운은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는 모두의 예상을 깨는 첫마디를 던졌다. 오늘 저는 파워포인트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그녀는 담당자에게 부탁해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을 꺼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밤새 인쇄한 사진들을 심사위원들 앞에 한 장 한 장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 이분은 제 할머니의 친구분이십니다. 평생을 제주 바다에 몸을 던져 물질을 해오신 상군 해녀시죠. 이 손은 제 아버지의 손입니다. 지난 겨울 태풍으로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그녀는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사진 속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나무 고래 조각을 꺼내 들었다. 최서현 씨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마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가 만들 음료의 이름은 숨결입니다. 숨결은 데이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야기 속에 살아 숨 쉬는 것입니다. 그녀는 나무 고래를 한희준 대표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이것이 저희 기획안의 핵심입니다. 진심입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바로 그때 최서현이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건 발표가 아니라 감성팔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동화책 이야기하듯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비전문적인 행동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한희준 대표에게로 쏠렸다. 그는 해운이 내려놓은 작은 나무 고래를 손에 들고 조용히 만져보고 있었다. 나무의 따뜻하고 정직한 감촉이 그의 손끝으로 전해졌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서현을 돌아보았다. 최서현 씨, 그래서 당신의 기획안이 담고 있는 마음, 그 철학의 핵심은 뭡니까? 한 문장으로 말해보시죠. 네, 그것은 타겟 소비층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한 전략적 포지셔닝. 서현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그녀의 기획안에는 영혼이 없었기에 한 문장으로 정의할 철학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희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해운의 나무 고래를 높이 들어 보이며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선언했다. 진정성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도 없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발표보다 강력한 힘이 있었다. 오혜훈 씨가 오늘 보여준 이것이 바로 우리 은성그룹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짝, 그의 손바닥에서 시작된 박수소리. 짝, 짝, 짝. 그 소리는 이내 회의실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립박수가 되어 터져나왔다. 해운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가장 화려한 그물은 찢어졌고 가장 진실한 마음이 거대한 바다를 움직인 순간이었다. 오혜운의 기적적인 승리는 순식간에 회사 전체의 최고 화제가 되었다. 인턴들 사이에서는 경애와 질투가 뒤섞인 시선이, 직원들 사이에서는 대표님이 직접 뽑은 신데렐라에 대한 호기심 어린 수군거림이 오갔다. 한희준 대표는 시간을 끌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해운의 기획안을 숨결 프로젝트의 공시간으로 채택한다고 선포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굳어있는 최서현을 향해 말했다. 두 사람의 기획안이 이렇게 유사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군요. 회사 차원에서 즉시 진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IT팀은 두 인턴의 PC 접속 기록과 파일 내역을 모두 확인해 주십시오. 그의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IT팀의 조사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최서현이 해운의 초기 기획안 파일을 공유 폴더에서 다운로드한 기록,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본 시간까지 모든 것이 숫자로 기록된 증거로 드러났다. 결과는 가혹했다.
최서현은 표절 및 비윤리적 행위를 사유로 인턴 자격이 박탈됨과 동시에 은성그룹 채용에 영원히 지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화려했던 그녀의 커리어는 시작되기도 전에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맞았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 남의 진심을 훔치려 했던 그녀는 결국 자신의 미래를 통째로 도둑맞은 셈이 되었다. 한편 김진우 팀장은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다. 그의 편견은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망칠 뻔했고 CEO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증명한 꼴이 되었다. 그는 깊은 고민 끝에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혜은에게 다가갔다. 그는 혜은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깊이 숙였다. 오하윤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 대신 진심 어린 뉘우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나의 편견과 어리석음이 혜은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을 겁니다. 진심으로 용서해 주길 바랍니다. 혜은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무시하던 상사였을 뿐 그를 원망해 본 적은 없었다. 아닙니다. 팀장님, 고개 드세요. 아닙니다. 이번 일을 통해 나 역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허리를 펴고 혜은에게 정식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우리 마케팅팀의 정식 사원으로 오혜은 씨를 채용하고 싶습니다. 부디 나의 제안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제안에 혜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운명은 김진우 팀장의 책상에만 머물도록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 바로 다음 날 그녀는 대표이사 비서실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긴장된 마음으로 들어선 대표이사실에서 한희주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진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김진우 팀장의 제안은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잠시 보류해줬으면 합니다. 네? 오혜은 씨에게는 더 어울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의 정형이 펼쳐진 창가로 그녀를 이끌었다. 나는 회사 내에 새로운 조직을 만들 생각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과 진정성 마케팅을 전담하는 대표이사 직속의 특별 전략팀입니다. 그는 혜은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 팀의 첫 번째 팀장으로 오혜은 씨를 임명하고 싶습니다. 인턴에서 팀장으로 파격 그 자체였다. 혜은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놀란 것 압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준이 부드럽게 미소 짓는 순간 그의 뒤편에 있는 집무실 안쪽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내 생각도 그렇다네.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 혜은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늘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마주쳤던 청소부 김복자 아주머니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기품 있는 실크 블라우스와 단정한 스커트 차림에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스타시아 주미오니. 여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혜은에게 다가왔다. 오하윤 양. 그동안 김복자입니다. 하고 인사했었죠. 제 진짜 이름은 윤수입니다. 이 회사의 회장이자 저기 서 있는 한희준 대표의 어미이기도 하고요. 머릿속이 하얘졌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회장님 그리고 대표님의 어머니 윤수희 회장은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아들을 위해 좋은 짝을 찾아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 조건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심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스스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던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그리고 혜은이 그 모든 시험을 단 한 번의 계산 없이 오직 따뜻한 마음 하나로 통과했다는 사실을. 나는 완벽한 며느리를 찾으러 회사에 온 게 아니었어. 윤 회장은 혜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그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내 아들 곁에서 진짜 힘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싶었을 뿐이야. 은성그룹이
내 아들의 가장 큰 자산이 아냐. 앞으로 그 애가 선택할 반려자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게다. 윤 회장의 눈에는 혜운을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혜운은 더 이상 자신이 겪은 일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옥상에서 두려움과 희망으로 내려다보던 바로 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그 풍경을 아래에서 올려다보지 않았다. 가장 높은 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가치로 당당히 서서 세상을 마주하고 있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의 문이 그녀 앞에서 활짝 열리고 있었다. 오해훈은 은성그룹의 가장 혁신적인 리더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이끄는 CSR 진정성 마케팅팀은 회사의 새로운 심장 역할을 했다. 팀은 실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광고 캠페인, 소외계층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차가운 대기업이었던 은성그룹의 이미지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기업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행운이 아닌 진심이 가진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한희준이 있었다. 두 사람은 회사에서는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회사 밖에서는 서로를 가장 아끼는 연인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윤수희 회장은 더 이상 김복자 아주머니의 모습이 아닌 세상 가장 인자한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로 두 사람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어느 맑은 가을날, 혜운은 이준과 함께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의 작은 어촌 마을을 찾았다. 그날 마을은 잔칫날처럼 들떠 있었다. 은성그룹이 혜운의 팀을 통해 그녀의 고향 마을을 위한 대규모 상생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은성푸른 바다기금의 출범식. 기금은 어민들에게 친환경 어업 장비를 지원하고 바다 쓰레기를 활용하는 지역 공예가들을 후원하며 정기적인 해변 정화 활동을 약속했다. 혜운이 최종 발표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바로 그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고향 땅에 펼쳐지고 있었다. 작은 항구에서 열린 출범식. 혜운은 세련된 정장 대신 편안한 원피스 차림으로 단상에 섰다. 그리고는 어색한 표준어 대신 어릴 적부터 써온 구수한 강원도 사투리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버지, 어무이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 혜운이 성공해서 돌아왔시오. 그녀의 진심 어린 인사에 마을 사람들은 떠나갈 듯한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객석 한쪽에서 혜운의 아버지가 거칠고 주름진 손으로 연신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그는 자랑스러운 딸의 모습을, 그리고 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선 한희준을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출범식이 끝나고 아버지는 이준에게 다가와 그의 등을 묵직하게 두드려 주었다.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어부의 가장 깊은 신뢰와 인정의 표시였다. 행사가 끝나고 해가 붉게 바다를 물들일 무렵 혜운과 이준은 단둘이 어릴 적 그녀의 비밀 장소였던 작은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이 두 사람의 고요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여기 오니까 꼭 꿈꾸는 것 같아요. 혜운이 나직이 말했다. 이준은 걸음을 멈추고 따뜻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게도 꿈같은 시간입니다. 혜운 씨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혜운의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다. 상자 안에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닌 잔잔한 파도의 모양을 섬세하게 조각한 소박하지만 우아한 반지가 들어있었다. 오혜운 씨, 당신은 나의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나의 일이, 나의 삶이 당신으로 인해 진짜 숨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숨결이 되어주시겠습니까? 나와 평생을 함께 항해해 주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혜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늘 지니고 다니던 나무 고래 조각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주는 그녀가 건넨 나무 고래를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반지를 든 손으로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한 손에는 바다의 마음을 닮은 나무 고래를, 다른 한 손에는 영원을 약속하는 반지를. 두 사람이 마주 잡은 손은 시골 마을의 작은 시냇물과 서울의 거대한 대양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음을 상징했다. 붉은 노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더 넓고 깊은 사랑의 바다를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이었다. 그렇게 진심이라는 가장 위대한 항해수를 가진 두 사람의 배가 희망의 돛을 올리고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인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